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4분간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간 현안과 글로벌 이슈 모두 이야기했는데요. 두 정상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지만 화상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이렇게 마주 앉은 것은 처음입니다. 자,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첫 정상회담 막이 올랐는데요. 뭐 화상이긴 네. 하지만 일단 의미부터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네. 1월인데요. 10개월 됐는데 그동안 이제 전화 통화만 2번 하고 양국 외교 책임자들이 만나서 서로 상대방 입장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이 미중 갈등이 이 두 나라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적인 그 지지율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중 문제에 관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양국 관계가 공개적인 충돌로 바뀌지 않게 가지 않도록 이번 회담을 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그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육중전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사 경험 결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국내 정치 일정을 어느 정도 그 정돈을 세팅을 했죠. 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적으로 미중 양국이 일종의 갈등 관리 모델로 시점으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소위 국내적 요인이 더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양국 간에 네. 국내적 요인이 등을 떠미는 거 아닌가?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네. 그게 지금 이제 말씀을 국내적 요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난달에 스위스 지리에서 그 양국 외교수장이 만나서 원래 연내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지금 화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네네. 그 미국에서도 경제 쪽에서 대중 정책을 좀 확실하게 보여달라라는 바이든에 대한 미국 기업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 요구가 있었고요. 네. 중국도 계속 미국을 안 만나고 있는 게 불편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미중 양국이 뭐 가드레일을 만들든지 갈등 관리 어떤 틀을 만들든지 하는 모습을 국제적으로 발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네. 차원에서 이번 이 회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번에 보니까 배석자들이 화려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부터 제넷 옐런 재무장관 등등등이 또 배석을 했고 중국 네네. 측에서는 유허 국무원 부총리, 딩쉐샹 중국 판공청 주임, 양재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등등등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배석을 했는데 이 배석자들을 보면 어느 부분에 조금 강조점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추론되기도 하는데 네. 이번에는 좀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글쎄요, 이게 이제 이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양측의 외교 수장들 이 둘 다 나왔죠.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과 제이크 설리번 그리고 네. 중국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카운터파트를 맞춘 거고요. 특히 류허 국무원 부총리 류허 예, 주석의 친구로서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고 네. 특히 그 미중 간의 이 경제 협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전면에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옐런 재무장관이 카운터파트 역할을 했겠죠.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외교적인 그림에 더 치중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실무적으로 뭐가 나올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의 입장을 늘 견지해왔던 외교적 인사들, 특히
시해펑 외교부 부부장 같은 경우는 미국 담당 차관이란 말이죠. 우리로 네. 치면. 네, 그래서 그렇죠. 매우 직접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로라 로젠버거 NSC 중국 담당 선임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현안에 대해서 현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에 넣지 않는 상호 의견 개진하는 정도의 진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를 위한 외교 행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중국 측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백악관 발표문에는 이게 빠져 있다. 네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요,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백악관 발표는 이제 자정이 넘어서 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았고 한 30분 정도 했는데요. 이 미국의 이 양안 정책, 특히 하나의 중국 정책에 관한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 다만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현상 유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도 강제적인 병합도 뭐 다 반대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네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대만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대만의 전략적 지위를 올려주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그러한 정책이 대만의 현상, 양안의 현상을 변경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지만 현상 유지다라는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죠. 다만 계속 대만이 미국을 등에 업고 독립을 시도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압박한 부분 이런 부분은 자신들이 판단해서 이게 대만 독립 성향으로 가는 것 같다면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오히려 중국이 하나 더 강조를 한 거죠. 네, 결국 지금 사실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크게 갈등을 하고 한반도의 이 남측이나 북측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는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 정보까지 다 내놔라라고 하는 하고 또 뭐 민주주의 국가 정상회담라고 하면서 러시아 중국 쏙 빼고 얼마 전에 G20에서도 이 공급망 회의 한다고 하면서 중국하고 중국 철강에 대해서 더티 아이언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 세계 무역 체제를 둘로 좀 나누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까지 들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고 또 북핵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중국 정상 간의 만남이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국민들의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영향을 끼칠 만한 얘기가 좀 있었나요? 오늘 나온 얘기로는 특별히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첨예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대중 압박은 바이든 시대 들어서 훨씬 더 규범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오늘 다른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뭐 나중에 발표를 한 거 보니까 뭐 북핵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그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을 거고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없더라고요.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만 있고. 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서로 갈등 관리를 잘하자. 돌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나갈 상황도 아니었고 결국은 핵심이 미국과 중국 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 특히 최근에 불거져 나온 대만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국이 계속 강조하는 경제 분야에서의
대중국 제재라든지 기업 제재 이런 거 좀 풀어달라. 네. 이제 이런 얘기. 그다음에 관세를 인하해야 우리가 제대로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 한반도에 있어서 뭐 영향을 끼치거나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게 오늘 회의로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네. 미국이 한국이나 대만, 한국 삼성이나 SK 그리고 대만의 TSMC를 앞세워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주도로 재편하려는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더 강하게 부딪히지는 말자라는 정도의 그런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외교적인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회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네. 그 양측은 자국 입장만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리고 올해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여러 차례에 걸친 그 미국과 중국의 외교 담당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재반복하는 수준. 네. 그래서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 없었죠. 다만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화상이지만 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을 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본다면 네. 이번에 어떤 합의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을지라도 얼굴을 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갈등을 유발하지 말자. 갈등을 피하고 상호 공존의 방향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얘기는 크게 모두 발언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팽팽한 기싸움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양측의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 상호 존중, 평화 공조, 상생 협력 이런 시주석이 미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이것도 그냥 구두선 정도로 이렇게 너무 폄훼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기보다도 원래 이제 중국은 미국의 지나친 대중 압박이 중국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정치화하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중국을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정책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중국이 협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중이 디커플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정국은 그렇기 때문에 갈등보다는 서로 존중하면서 평화를 지키면서 협력을 하자. 이런 정도 차원의 뭐 구두선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미래 양국 관계를 풀어가는데 미국이 좀 더 전향적 자세로 나와달라는 그런 일종의 뭐 부탁 아닌 부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탁 아닌 부탁이다. 네. 하여튼간에 관심은 전 세계적 관심을 끌었지만 더 이상 열전으로 나아가지 말자.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났다는데 의미를 두는 이런 정도 서로가 서로 할 말은 다 했다. 하지만 돌파구를 열지는 못했던 회담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센터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